자, 대기 대순환의 자, 첫 번째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생겨요. 자, 윤서가 혹시 알고 있는 대로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왜 생기는지 아니? 어, 그, 그 지구가 구형이라서. 아, 맞아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야. 그게 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지구가 구형이므로야. 자, 그러면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할 때 첫 번째 고위도라고 하는 것은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38도부터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까지. 자, 이 고위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흡수한 에너지보다도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커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부족이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위도는 적도에서부터 자 플러스 마이너스 38도까지. 자, 여기에서는 흡수 에너지가 방출 에너지보다 더 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38도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흡수 에너지하고 방출 에너지가 같아요. 자,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가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죠. 네, 자, 그래.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38도에서 있지. 에너지 통과량이 가장 많은 위도예요. 자, 거기 그림 하나가 나와 있지. 네, 자, 가운데 그림 하나 봐봐. 적도가 0이고 북반구 북극, 남반구 남극까지 갈 때 거기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38도에서 자, 거기 자, 에너지 부족이 나오고 에너지 과잉이 나오죠. 네, 거기에서 보면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우리는 그냥 태양 복사 에너지라 부르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걸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줄 테니까 한번 보자. 자, 여기가 적도라고 하고 북극, 남극.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형태가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야. 자,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면은 앞으로 쉽게 이해하는 게 뭐냐면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네, 그런데 자, 요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 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쉽죠. 자, 그럴 때 요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38도야.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에너지 부족. 자, 요 부분이 에너지 과잉이 돼요. 자, 에너지 과잉이 에너지 부족을 채운단 말이지. 자, 부족한 에너지가 과잉 에너지를 채울 때, 자, 이동하지요. 네, 자, 이동할 때 분명히 38도를 지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에너지 통과량이 가장 많은 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누가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까?
그, 누구? 잘 모르겠어요. 어, 자, 우리 지구에서 뭐와 뭐가 순환을 하죠? 그, 어렵게 어, 생각하지 말고. 자, 저걸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게 누구냐고. 그, 바람? 자, 우리 지구에서 순환하는 게 뭐가 있어? 자, 여기 어렵지 않은데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운반이 되는 거지. 네. 이게 바로 이 에너지 불균형에 따라서 이렇게 대기 순환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기 대순환의 원인이 뭐냐면 대기 대순환이 생기는 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과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 때문이야. 자,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자, 이때는 어떤 모형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냐면, 자, 지구를 간단하게 그려보자. 자, 요 적도에서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극쪽에서는 하강하면서, 자, 대기가 이렇게 북반구와 남반구에서는 커다랗게 하나씩 형성이 돼. 왜 그러냐면 적도에서는 뜨겁잖아. 그러면 상승하겠지. 네. 그리고 북극과 남극에서는 차가우니까 하강할 거 아니야. 네. 그래. 그러면은 북반구에서는 있지. 자, 요 바람이 북극에서 적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만 불어요. 요 바람이요, 요 바람. 그리고 남극 네. 쪽에서는 요렇게 적도 쪽으로 요렇게 부는 바람만 불어.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북풍만 불게 되죠. 북풍만.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남풍만 불게 된단 말이야. 알겠니? 네. 요거예요. 자, 별거 없어. 그런데 이제 자, 선생님이 뒤쪽에 36페이지 보면은 큰 지도한 뭐야 동그라미에 줄거 있는 거 하나 그거밖에 안 나와 있죠. 네. 그걸 외워야 되거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게 뭐냐면 두 번째가 지구가 자전할 때의 모양이에요. 그게 대기 대순환 모형. 자, 요거를 지금 여기다 선생님이 그려주는 대로 외울 거야. 자, 요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가 적도 0도 플러스 30 플러스 60 여기가 북극 플러스 90이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90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요 바람의 방향을 잘 기억해 두자. 자, 이렇게 화살표를 바람의 방향으로 그려놓고, 자, 요걸 외워야 돼요. 자, 요 이름들 한번 써볼 테니까 보자. 이게 무역풍이야. 북동 무역풍. 그리고 이거는 남동 무역풍. 그 다음에 요게 편서풍. 우리 일기에서도 편서풍 방향 배웠죠? 네, 자, 이게 극동풍. 그 다음에 요것도 편서풍. 요것도 극동풍이에요. 그 다음에 영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적도 저압대. 여기가 중위도 고압대. 여기가 한대 전선대 또는 한대 저압대라고 해도 같은 말이야. 요 90도가 극고압대. 자, 우리 저기압이 형성되는 곳에서는 무슨 기류가 발생한다고 배웠지? 그, 저기류요? 상승기류. 상승기류. 그, 어, 저압대니까 저압이 항상 형성되는 곳이야. 그리고 고압대는 하강기류겠지. 네, 그 다음에 저압대에서 상승기류. 그 다음에 고압대에서 하강기류. 자, 이와 같이 형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대기들이 이제 순환을 할 거란 말이야. 자, 순환은 올라간 공기는 이렇게 가서 지상에서는 요 바람이 돼요. 요 바람.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 하고 올라요. 이렇게. 그 다음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되지. 자, 요 이름을 자, 요게 헤들리 순환이에요. 아래도 똑같다. 요거는 헤렐 순환. 근데 헤들리 순환은 직접 순환이라 불러. 근데 얘는 간접 순환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이 극순환. 직접 순환. 잠깐만. 네, 계속하자. 누가 잠깐 찾아와가지고.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전체를 외워야 되는 거야. 이 그림은. 네, 자, 그러면 선생님 그 보내준 거 36페이지에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렇게 쭉 설명이 써 있지. 네. 그 설명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요것만 한번 보자. 직접 순환이 뭔지. 자, 직접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가열된 공기는 어떻게 되죠? 가열된 공기가 그 위로, 상승하잖아. 네, 그리고 냉각된 공기는 아래로 하강. 냉각된 공기는 하강을 해요. 하강하며 이루어지는 순환이야. 이거를 우리는
직접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간접순환은 뭐냐? 두 직접순환의 가운데에서 간접적으로 생긴 순환이 간접순환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그림을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봐. 자, 북반구의 헤들리 순환을 선생님이 이 그림 보고 설명을 해볼 테니까 보자. 자, 북반구에서의 헤들리 순환이에요. 자, 이걸 설명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적도 저항대에서 상승한 공기가 자, 북반구 30도까지 이동한 후 하강하여 지상에서는 무슨 순환을 이뤄요? 지상에서는 무슨 풍? 이거잖아. 헤들리 순환이니까 이거 지상에서. 그치? 네. 이 풍이 무슨 풍이야? 북동무역풍이잖아. 북동풍. 네. 북동무역풍을 이루는 순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 두 공기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발산하는 곳이야. 발산. 그리고 여기에서는 수렴이죠. 두 공기가 모이잖아. 극동풍하고 편서풍이. 네. 그러니까 북과 남의 기온 차이가 커요. 한대 전선 때는. 네. 그치? 찬 공기, 더운 공기,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와서 찬 공기는 북극에서 내려와서 만나니까 기온차가 크겠지. 네. 이렇게 이 순환 자체를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알겠네? 네. 그래. 자, 그러면은 오늘 선생님이 있지 무리해서 또 안 나가요. 여기서는 외워야 되는 게 많아. 근데 굉장히 양이 적은 것 같지만 요거 전체를 외우는 게 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 네. 자, 우선 대기순환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자, 네. 그러면 요건 지우고 그 밑에 이제 해수의 표충순환을 배울 거예요. 자, 해수의 표층순환. 자, 거기에 나온 대로 해수 표층순환의 발생 원인을 한번 볼까요? 해수 표층순환의 자, 첫 번째 발생 원인. 자, 해수의 해류의 흐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속적인 바람이에요. 지속적인 바람.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이게 대기 대순환이야. 네. 대기 대순환 때문에 해류가 발생하는구나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구의 자전이에요. 자,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해류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경사. 자, 경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물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경사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네. 그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대륙의 분포 등등등에 의해서 해류가 발생을 해요. 자, 대륙 분포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대륙이 있어, 대륙. 근데 자, 여기 봐. 바닷물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대륙에 부딪혔다고 보자. 네. 그러면 부딪혔으면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이 바뀌겠지. 네. 그런 것을 대륙의 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층해류의 발생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 발생 원인은 됐고요. 두 번째, 자, 해수의 수온에 따른 해수 분류 한번 해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간단하죠. 한류, 난류거든, 쉽게 얘기하면은. 자, 첫 번째, 한류. 자, 한류니까 차갑다. 수온이 낮다. 자, 수온이 낮으면은
용존 산소량이 어떻죠? 수온이 낮으면 그 용존 산소량이 많다. 많아요.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많아. 그 다음에 자, 영양 염류가 많아요. 자, 영양 염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고기 밥이 될 수 있는 것 쉽게 생각하면 돼. 물고기 밥이 되는 것. 네. 자, 영양 염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염분이 낮아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는 거야. 아, 다시 반대로 썼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 자, 이게 한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난류. 수온이 높다. 용존 산소량이 적다. 영양 염류가 적다. 염분이 높다. 그 다음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 자, 요게 수온에 따른 해수의 분류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분류는 뭐가 나오냐면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를 배울 거야. 자, 네. 세 번째.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자,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가 첫 번째, 바람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바람이 원인인 경우, 자, 첫 번째, 북적도 해류. 두 번째, 이게 번호별로 써 있죠? 어, 거기에 네. 37페이지에 써 있을 거야. 자, 요거 네. 번호대로 쓴 거 중에 혹시 틀린 거 있나 봐봐. 그 다음에 남적도 해류. 그 다음 남극순환류. 두 번째, 경사가 원인인 해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도 반류. 세 번째가 기타. 기타는 대륙과 부딪혀서 방향이 바뀐 해류들이야. 네. 알겠죠? 자, 거기에는 6번 프로시오 해류, 7번 캘리포니아 해류, 8번 자,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페루 해류. 그 다음에 10번이 멕시코 만류. 11번이 까나리아 해류. 12번이 브라질 해류. 13번이 벵겔라 해류. 이렇게 써있니? 네. 네, 요거 지금 요거까지를 외워야 돼, 윤서디가. 네. 근데 이것까지 외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은 너무 그 그림을 단순화 시켰기 때문에 책의 페이지를 알려줄 거야, 완자에. 네. 그 부분을 알려줄 테니까 그 그림하고 비교해서 외워놔야 돼. 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외우냐면, 자, 여기에 아까 외우라고 했던 그림을 여기다 다시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여기가 0, 30, 6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90. 자,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대기 순환 모형은 왼쪽에다 그려보자. 자, 지금 선생님도 지금 이 그림을 안 보고 그대로 그냥 그리는 거거든. 네. 자, 요렇게 먼저 대기 순환, 요게 헤들리 순환이었지? 네. 헤들리 순환. 아까 외운 대로 그대로 외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페렐 순환. 페렐 순환. 요게 극순환. 그래 놓고 바람의 방향 봐봐. 이 바람은 무조건 이 방향은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이렇게 외워놓고, 자, 북반구에다가는 원을 2개 그릴 거예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원을 2개 그릴 거고,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2개를 그릴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에 각각 이름이 여기가 북태평양, 여기는 남태평양, 여기는 북대서양, 여긴 남대서양이에요. 자, 그러면 요 화살표에다가, 자, 요 그림에다가 선생님이 오른쪽에 1번부터 해서 13번까지를 표시를 할 거거든. 네.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주거든. 굉장히 양이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이 그림의 1번부터 13번을 쭉 써놓고 이 번호가 없는 거에는 선생님이 써줄 테니까 한번 봐봐. 이름을 이렇게 가는 게 1번, 이렇게 가는 게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3번. 자, 여기서도 이게 1번이에요. 똑같아. 1번. 요것도 3번. 그 다음에 요게 4번. 여기서도 요게 4번. 근데 요렇게 흐르는 게 4번이에요. 똑같은 흐름이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다 만나겠지. 그 순환이. 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이 뭐냐면 요 적도 쪽에서 이렇게 거꾸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게 5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어디에서도 중요하냐면 엘니뇨, 라니냐에서도 나오는 걸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6번이 이렇게 가는 게 6번. 요게 7번. 그 다음에 요게 8번. 요게 9번. 자, 요게 10번. 그 다음에 요게 11번. 요게 12번. 요렇게 13번. 요렇게 되거든. 됐니? 네. 그리고 요렇게 흐르는 게 북대서양 해류라고 불러요.
자, 요 그림 그래서 왼쪽에 다 요 번호 13번까지 들어갔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옆에 또 네모 칸이 하나 있지 않니? 네. 자, 자, 계속해보자, 이게. 선생님이 잠깐 콧물이 네. 나왔고. 자, 요 왼쪽 그림을 이제 오른쪽 네모칸에다가 회전을 다시 한번 그릴 거거든? 잘 네. 봐. 자, 요런 순환이 지금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죠? 네.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렸어.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자, 그래서 요거를 열대순환 요것도 열대순환 그 다음 이게 아열대순환 요것도 아열대순환 이걸 아한대순환이라고 부르거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그림을 외우잖아. 그러면 잘 봐. 지금부터 이걸 외우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자, 선생님이 북반구에 열대순환을 북반구의 열대순환인데 태평양이니까 이거 필요 없다. 태평양이고 뭐고 필요 없이. 자, 열대순환을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자, 네. 열대순환이 지금 초록색이죠. 네. 요 해류가 뭐야, 이름이? 그, 쪽도 해류. 네, 북적도 해류예요.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잖아. 네. 북적도 해류와 그 다음에 요 순환의 요 이름이 뭐야? 그, 적도 반류. 네, 맞아요. 적도반류야. 적도반류로 이루어지는 순환으로
자, 무슨 방향으로 도니? 반시계 방향이죠? 네.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면 끝났잖아. 이 그림으로 이 설명을 다 외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럼 또 봐봐. 북반구에 아열대 순환을 설명해봐라. 근데 아열대 순환의 대서양을 설명해봐.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선생님은 있지. 이 그림만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봐봐. 자, 아열대 순환 북대서양이라 그랬지. 네. 어떻게 설명하면 돼? 자, 북極도 해류. 그 다음에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해류. 그 다음에 카나리아 해류로 구성되며, 자, 시계 방향으로 그러죠? 네. 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그럼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설명을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냐? 네. 저 그림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대기의 순환과 함께 외워. 영도가 아까 대기 순환에 이걸 영도를 적도 저하대, 30도를 중위도 고하대, 60도는 한대 전선대 또는 한대 저하대, 극고하대 이렇게 써놓은 것까지 이 그림에서 한꺼번에 외우라는 뜻이야. 네. 자, 그러면 자, 윤서야 여기에서 선생님이 자,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 전부 골라봐 그러면 다 고를 수 있죠.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네. 흐르는 해류가 어떻게 돼? 번호로 불러봐, 번호로. 그 1번, 서에서 동이라고. 1번, 네. 그 2번 2번. 하고, 그 5번 그렇지. 하고, 5번? 그 또 4번. 4번. 맞아요. 그리고 북대서양 해류도. 네. 자, 그리고 동에서 서로 흐르는 건 1번, 3번. 맞냐? 네. 1번, 3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또 얘기해보자. 난류 찾아봐, 난류. 난리요? 난류 찾아봐. 그, 그 6번, 7번, 뭐, 6번. 6번, 그 7번. 7번은 아니야. 어, 7번은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한류지. 네. 그 6번, 8번, 그 12번, 10번. 네. 그렇지. 그게 난류야. 그리고 네. 한류는 그 반대로 7번, 11번, 9번, 13번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지도상에 있지 6번하고 7번의 위치를 A, B라고 해놓고 이렇게 나와. 용존 산소량은 A, B 중에 어디가 더 많냐 이렇게 나오거든. 네. 그러면 6번하고 7번 중에 용존 산소는 어디가 높아? 그 6번? 아니, 이제 한류가 높다 그랬잖아. 아, 봐봐, 그런 거를 이 그림에서 다 찾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자, 완자책 한번 봐봐. 선생님이 페이지 P라는 데 한번 펴볼까요? 자, 181페이지 한번 봐봐. 181페이지에 가운데 그림 하나 있니? 네. 거기 보면은 자,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가운데 강하게 나와 있고 위에 시계 방향 흐름 있고 남반구에서는 네. 반시계 방향 흐름 있고 그 옆에 자, 대서양 쪽 봐봐. 북아메리카 있는 쪽으로 시계 방향 해류, 남아메리카 브라질 해류 있는 쪽에 반시계 방향으로 그림 그려놨지. 네. 그 해류하고 오른쪽에는 바람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구분이 돼 있는지 봐봐. 자 무역통지대, 판서통지대, 대서양, 서안, 대양의 동안 뭐 이렇게 계속 나와 있거든. 자 대양의 서안과 대양의 동안이라는 게 뭔지 여기서 또 설명할 테니까 봐봐. 자 우리 이렇게 흐름 중에 자 오른쪽이 여기가 동안이에요. 여기가 서안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흐름에 보면은 오른쪽이 동쪽이잖아 지도상에. 이해됐지? 네. 그거를 대양의 동안 서안이라고 나누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위도별 순환 구조로 보면 열대순환, 아열대순환, 아한대순환 나오죠? 네. 그래. 그게 오른쪽 선생님이 이 그림으로 외우라고 한 거 이거야 그대로. 네. 그림으로 외우란 얘기야. 그 설명 외워봐야 설명은 100번 외워도 다 까먹는다. 그 절대 설명으로 외우지 말고.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오른쪽 한번 보자. 이제 자 그거를 책에 있는 그림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라는 얘기다. 네. 자 한 장 넘겨봐. 38페이지. 자 거기에서 간단하게 요거를 맨 위에 있는 자 대양의 서한 강화 현상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봐봐. 서한 강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순환의 서한이 자 동안보다 자 흐름이 빨라요. 흐름이 이건 간단하게만 알아둬도 돼. 흐름이 강하고 폭이 좁고 자 그 다음에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현상이 나타나. 이거를 우리는 서한 강화 현상이라는데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구 자전 때문. 자 이게 자 서한 강화 현상이야. 그 다음에 해류의 역할 간단하게 해보자. 해류의 역할. 자 해류 역할은 뭐냐면 저위도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을 하죠. 네. 그래서 에너지 균형이 맞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자 한류나 난류 영향받는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줘요. 자 간단하게 요것만 알면 돼. 자 그래서 그 밑에 뉴욕과 레이캬비크하고 뉴욕을 겨울철 날씨를 비교하는 게 나와. 지도 나와 있죠? 네. 거기 봐봐. 뉴욕은 겨울에 몇 도냐? 그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2도지요. 평균 기온이. 네. 레이캬비크는 0도지요. 네. 여기가 더 고위도지. 네. 그러면 원래는 위도로 따지면 저위도가 훨씬 더 따뜻해야 되잖아. 네. 근데 레이캬비크가 오히려 고위도인데도 더 따뜻해.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지도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렸다고 해보자. 여기가 레이캬비크라고 하고 여기가 뉴욕이라고 해봐. 근데 난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게 난류야. 멕시코 만류라 그래서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난류지. 네. 그치? 자, 네. 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레이캬비크가 훨씬 더 따뜻해. 근데 뉴욕은 난류하고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머니까 난류의 영향을 더 적게 받겠지. 네. 그래서 레이캬비크가 위도는 높아도 겨울철에 뉴욕보다 더 따뜻하다 이런 얘기예요.
됐니? 네, 이게 바로 해류의 영향으로 거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야. 그거 꼭 알아도 레이캬비크가 보이던데도 난류의 영향으로 더 따뜻해. 근데 뉴욕은 난류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난류의 영향을 적게 받더라. 됐죠? 네,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 흐르는 해류를 한번 쭉 살펴보면은 간단하게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밑에서 자,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크로시오 난류예요. 자, 크로시오 난류는 역시 아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니까 난류라는 얘기야. 그 크로시오의 난류 중에 지류라고 불러요. 갈라진 해류가 이게 황해 난류. 자, 황해 난류 중에 한 지류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쓰시마 해류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우리나라 동쪽으로 올라와. 그래서 이거를 동한 난류라고 부르지. 이건 전부 따뜻한 물이야. 그런데 자, 이렇게 연해주 한류 그리고 북한을 경유하면서 이게 북한 한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근해를 흐르는 해류가 가장 중요한 해류예요. 자, 그럴 때 동해 쪽 보면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지. 네, 이런 위치를 뭐라고 하죠? 조경수역이 일어난다라고 불러요. 자,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류, 난류가 교차되는 곳이에요. 자, 한류, 난류가 교차되는 곳을 우리는 조경수역이라 하는데 이 조경수역에서는 좋은 어장이 만들어져요. 자, 왜 좋은 어장이 형성되겠니? 한류에서 사는 물고기, 난류에서 사는 물고기가 만나겠지. 네, 그래서 이거를 한대성 어류, 난류성 어류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어장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자, 겨울에는 자, 한류하고 난류 중에 누가 더 강해지겠니? 그, 한류, 한류가 더 강해지겠지. 네, 그러면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는 한류가 강해지니까 조경수역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가겠지. 네, 이거를 남하한다라고 해. 그 다음에 여름에는 난류가 강해지죠. 그래서 이거를 북상한다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네, 거기에 이제 다 나머지는 설명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 그림에서. 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우리나라 근해에 흐르는 해류까지 해서 자, 해류의 표층순환을 배운 거야. 됐습니까?